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친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개를 하면서 5개월 만에 받았는데 매우 따뜻하고 멋진 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참 말 잘해요. 언론 플레이 잘해요. 그래서 3차 정상회담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이거 얘기 안 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달 말에 이제 일본에서 G20 회담 나온 다음에 G20 회담 나온 다음에 끝나고 한국으로 오기로 했죠. 그럼 한국 와서 뭐 하겠어요? 북한 얘기하겠지. 저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무기를 팔아먹으러 오겠어요. 저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무기 거하게 사오셨는데 이번에 또 팔아먹으면 나쁜 놈이지. 네, 그죠? 그리고 옵션 만기라고 저는 정확하게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네,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만 썼는데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계속 선물 옵션 만기라고 언급드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우지수. 자, 26,100포인트 요거 말씀을 드렸죠. 두 번 하려니까 힘드는데 제가 지금 요거를 영상을 한 24분 정도를 녹화를 했다가 방금 갑자기 인터넷이 순간적으로 단선이 돼가지고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26,100포인트 요 구간은 쉽게 넘어갈 수 없다. 미중 간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 보여야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 구간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을 크게 신경 안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크게 신경 안 쓰고 지수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서 확인되는 건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돌파할지는 저도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고 한번 이렇게 밀려서 21선 터치하고 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요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관점이 바뀐 적이 없죠. 작년부터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7,800포인트 여기 중요한데 7,800, 7,900 사이 요 구간 보면 된다라고 했죠. 역시나 7,900포인트 요 딱 터치하자마자 쪼르륵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닥처럼 개별적인 이슈 같은 것도 나오면은 다우나 코스피는 대외 변수, 이게 글로벌 경제를 다 보는데 나스닥은 개별 이슈로도 올라갈 수 있다. 코스닥처럼. 코스닥도 바이오나 이런 쪽 호재 터지면 그냥 지 혼자 개별 이슈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스닥도 기술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호재가 있으면 좀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우지수는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나스닥도 상식은 상식이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상식적이죠. 상식적이지만 좀 개별성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다우가 좀 밀릴 때 얘가 조금 더 많이 밀렸다 올라올 때 좀 더 빨리 올라왔다 이런 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다우가 돌파를 못해도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최근에 기술주에 대한 부담은 다 나왔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이나 해서 해킹 사건들이랑 쭉 나오고 팡이 지고 마가가 뜨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제 나오고 반독점 그러니까 독과점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기술주에 부담도 주고 부담 줄만한 거는 많이 줬죠. 거기다 화웨이 쪽에 거래하지 말아라. 미국에서 딱 지시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다 거래 끊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술주도 다 악재예요. 화웨이랑 거래 안 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술주들 다 악재란 말이에요. 근데 과감하게 끊었죠. 그러면 주가의 악재로 반영이 된다. 근데 이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이제 다시 구글이 스타디아 이런 거 하고 디즈니도 넷플릭스 겨냥해서 또 이제 채널 한다고 하고 이래저래 좋은 걸 많이 시도하잖아요. 5G 시대 열리면 또 대박 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개별성 이슈로도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선물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는 한 2100포인트 정도까지가 한계고 하다는 2050포인트 죄송합니다. 205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위를 막았었는데 위를 조금 열어주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2130포인트 부근까지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단을 조금 더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2100이 아니고 213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하단이 2050 내려가봐 2050포인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조금 이제 21선 말아 올리고 있으니까 뭐 조금 위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요 수급 동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확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수급만 보고 정확하게 다 예측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참고자료로 쓰시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주식 안 샀습니다. 그냥 관망했다. 개인들 뭐 조금 팔았는데 뭐 큰 물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다 관망이에요. 관망. 선물 옵션 만기 하루 남았네. 그러니까 좀 지켜볼까? 이런 게 좀 강한 거예요. 연기금만 좀 샀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코스피는 중요한 건 연기금만 샀구나. 근데 오늘만 샀나요? 연기금 오늘만 샀나요? 계속 말씀드리죠. 연기금이 요즘 저점에서 잘 쓸어 담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정도면 상당한 물량을 판 거예요. 거의 1700억 가까이 매도했잖아요. 연기금 여기 조금밖에 안 샀죠. 근데도 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연기금은. 근데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정도 매도를 하면은 최소한 마이너스 1.5%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지 않나. 보통 이 정도는 하락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텼죠. 0.6% 61%였나요? 하락한 게? 그죠? 0.61% 하락했죠. 그러니까 수급에 비해서 코스닥이 되게 강했어요, 오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급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강했다. 뭐 이제 경협주나 뭐 이런 거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개인 투자들이 뭐 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만기일은 어차피 코스닥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뭐 오늘 관망했다니까 다 빼고 그럼 선물 옵션을 볼게요. 선물 옵션 외국인들 152개야. 이것도 관망이네. 기관들은 1700개. 좀 매도했네요. 개인들이 샀고, 개인들은 선물 쪽으로 위쪽 방향을 받고 기관은 아래쪽을 받네요. 외국인은 관망을 했고, 개인 선물 위, 기관 선물 아래,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옵션 동향을 볼게요. 외국인이 옵션 동향에서는 콜옵션 매수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좋은 포지션, 풋옵션 매도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좋은 포지션. 그러면 밑에 쪽을 살짝 막고 위쪽을 좀 더 열어줬네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좋은 포지션인데 기존에 위를 너무 많이 막고 있었으니까 이거 문을 살짝 더 열어준 거예요. 기존에 조금 열었다면 지금 조금 더 많이 연 거죠. 기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공간이 3cm였다 그러면은 지금 한 50cm에서 한 70cm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조금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 이 30cm, 50cm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조금 열려있던 거를 좀 많이 열기 시작했다. 50cm, 뭐 1m 이렇게 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주 들어서. 기존에는 아예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던 거를 1m 정도 이렇게 열어놔요. 그럼 1m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갈 만 하죠. 이렇게 우겨가지고. 내일 수급이 중요하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내일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뭐 항상 만기일은 당일날 중요하죠. 그러니까 뻔한 소리예요, 이거는. 제가 말했지만. 자, 기관을 볼게요. 개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관을 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가 콜옵션 매도는 뭐라고 했죠? 위에를 막는 거라고 했죠. 기관은 한결같이 위에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풋옵션 매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다. 하방 포지션.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공매도하면 내려가야지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풋옵션 매수는 천천히 내려가면 안 돼요. 좀 빨리 내려갈수록 좋은 거다. 그 속도의 개념이 있다. 시간 가치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그래.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해나가시면 괜찮아요. 이거 제가 거의 매달 이번 달은 옵션 만기일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날 빼고는 보통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럼 1년에 한 9달 이상은 제가 이걸 해드려요. 꾸준히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지난달 것도 이제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오늘 수급만 보면은 외국인은 선물 주식은 관망이고 옵션에서는 외국인은 약간
위쪽으로 조금 더 가도 되지 않겠냐. 그래봤자 2130 돌파 시도 나오는 정도. 아니면 맞고 밀리던지 이 정도. 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가는 게 좋은 수급. 선물도 매도, 옵션도 하락 포지션 뭐 이러면은 내려가는 게 좋은 포지션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자, 이거를 기간으로 봐드릴게요. 오늘 수급만 봤을 땐 그렇고, 기간 같은 경우는 3월 두 번째 목요일 다음날 15일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이 18,607계약 매도 상황입니다. 이거는 공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코스피 200에 대한 공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옵션하고 달리 그냥 선물은 쉽게 생각하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공매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방 포지션을 잡았구나 요만큼. 근데 하방 포지션 잡을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밀리는데 중국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협상하다 중국이 갑자기 뒤집어 엎었잖아요. 4월 초까지는 엄청 좋았어요. 수급이 4월 초부터 해서 이때 수급 엄청 좋았어요. 합의문 작성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한 방에 뒤집어 엎는 바람에 이렇게 밀리면서 선물 매도가 늘어난 거지. 리스크 이제 해지 보험인 거죠. 내려갈 때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보험을 한 거고. 그리고 주식 뭐 외국인이 매도했네 어쩌네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식 외국인은 매수했던 거 비중 조절한 정도고, 이때 매수한 거 비중 조절한 정도고, 진짜 매수는 기관이 다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도했잖아요.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죠? 주식을 팔았으니까 선물을 매수하면서 혹시나 올라가는 거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주식을 다 던지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해지, 보험성으로 대비를 한 거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올라왔잖아요. 바닥보다는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관이 여기서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청산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 하락 포지션을 지금 없애기 시작하고 있죠. 이번 주에 들어서. 지난주까지 좀 어느 정도 쌓다 말다만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하락 포지션을 줄이고 있잖아요. 점점 감소하는 추세잖아. 그래서 벌써 2만 계약 아래로 줄어들었죠. 이번 주 해가지고 2만 계약 아래로 줄어들었잖아요. 월요일날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2050포인트보다 약간 2070포인트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단을 2050포인트, 2070포인트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레인지를 좀 줄이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중요하다는 게, 내일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 콜 매수를 계속한다. 이거는 213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콜 매수를 계속하면은. 근데 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2030포인트 맞고 밀릴 가능성도 있다. 콜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맞고 밀리면은 제가 볼 때는 2100포인트 뭐 살짝 이탈해서 2070에서 2090포인트 정도 사이까지는 열어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단으로. 이 정도는 크게 부담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2% 이하. 진짜 많이 밀려도 마이너스 2%인데 솔직히 2%까지 밀리겠습니까? 만기일날 2% 정도면은 뭐 큰 엄청난 하락은 아니에요. 만기일 치고는. 만기일은 뭐 옛날 같은 경우 순식간에 뭐 4, 5%씩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선물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썩들썩 하니까 내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뭐 들썩이지는 않을 것 같다. 맥시멈이 한 2% 정도, 아래로 2% 정도일 것 같고, 위쪽으로는 한 1에서 1.5%? 1에서 1.5% 사이, 요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 아래쪽을 저는 좀 더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를 좀 더 가능성 높게 봐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포지션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정치다. 계속 항상 언급드리지만 추정치다라고 말씀드렸고, 키움보다 좀 더 정확한 거는 대신증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키움은 여기 한 번에 다 이렇게 포함해서 나오는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근월물, 내일 마감되는, 내일 없어지는 상품이에요. 만기돼서. 근월물과 차월물, 다음 달 것까지 이게 두 개가 분할해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근사치에 가깝지 않느냐, 추정치가 좀 더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과거 일이지 요즘에는 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실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날짜만 볼게요. 외국인들
자, 이건 공부 삼아서 보세요.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면은 지수에, 특히 대형주 하시는 분은 지수에 많이 움직이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 요 구간 선물 275 코스피 200 지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200 지수가 중요해요. 270하고 272포인트 요 구간을 매수를 했다. 요 아래쪽도 매수를 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여기는 이제 270 정도, 아래는 270 정도니까 여기는 매수해도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기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270포인트는. 그러면은 요 위쪽을 좀 열어두는 거, 그러니까 2100포인트 위쪽을 열어주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275포인트인데 2126에서, 그러니까 2125에서 2130 정도 돼요. 이건 정확하지, 환산지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해서 그 정도 2125에서 30 사이 정도 되는 부분을 매도를 했다. 그럼 여기는 막아놨다는 뜻이죠.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2130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막혀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게 여기를 자꾸 열어주니까 반등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대신 외국인들이 반대편으로 쭉 가는데 여기 풋도 매수를 했네. 그러면은 2100포인트를 이탈해서 요 아래쪽으로 해서 결제를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포지션이다. 외국인들 포지션은 제가 이렇게 뭐 열심히 봐드리는데, 기관 포지션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기관은 보세요. 그냥 콜옵션 그냥 매도예요. 매도. 금융치가 보면 다 그냥 싹 매도죠. 싹 매도죠. 얘네 포지션만 보면은 우리 시장 2050포인트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풋옵션도 여기. 근데 기관도 여기 267포인트, 요 267.5포인트 구간은 약 270포인트 정도 됩니다. 코스피로 약 270포인트. 그러니까 270포인트 정도는 얘네도 이제 여기는 지켜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단은 그래서 270포인트로 제가 20포인트 올려놓은 겁니다. 처음엔 상단만 올렸다가 하단도 살짝 올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오늘 날짜고, 누적으로 보면은 현재 구간이 여기 빨개 썼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매수 우위였는데, 이 구간이 최근에만 조금 매수가 들어온 거지, 열어준다라고 표현한 게 그동안 매도를 엄청 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해서 막아놨던 구간을 살짝 열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는 겁니다. 외국인도 최근에 조금 상승 포지션 같은데 라고 해도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워낙 하방 포지션이 많아서 위쪽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게 많아서 무작정 위에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외국인들은 2030포인트는 2130포인트는 당연하고 2100포인트도 그렇고 2090포인트 정도도 아래로 내려가는 게 현재까지는 유리하지 않냐. 한 2090포인트 정도면은 2080, 90포인트 정도면 좀 적당하게 타협 보지 않겠느냐, 요런 정도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내일이 남았으니까, 내일도 콜옵션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대치가. 오늘은 2070에서 한 2090포인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기대치를, 요거를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요. 내일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콜옵션 매수가 청산이 뭐 하루에도 막 2, 300억씩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다 뚫고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가능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에 저항을 하도 만들고 있어갖고 그 정도까지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오전장에 한번 올라가려는 시도했다가 밑으로 밀려서 끝나는 게 가능성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강 후약 정도가 가능성을 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수급 상황으로는 그 정도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도 풋옵션 쪽 쭉 가보면은 2100 정도는 이탈하는 게 유리하겠네. 2100포인트는 돌파하지 않고 현재 누적만 보면 2100포인트 아래에서 끝나는 게 좀 유리하겠네. 요 정도를 보시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기관은 어떠냐? 아까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기관은 누적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그러면 콜 매도, 위에를 막아놓는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 풋 매수,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기관은 지금. 그래서 기관은 볼 필요가 없다고 한 게, 기관은 어차피 그냥 옵션 포지션 계속 하방만 놓고 보고 있으니까 오전장에 조금 올라가는 거 놔두다가 오후장에 패대기 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선물을 보여드린 거예요. 기관이 들고 있는 선물 매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 차월물 다음 달 걸로, 그러니까 9월물이 되겠죠. 9월 3개월마다 있으니까 선물은 9월물로 롤오버 시키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이전하지, 그러니까 요거를
매도하고 6월물 매도하고 9월물을 매수하면은 숫자는 제로로 잡히겠죠. 매수 하나 매도 하나니까. 매수 하나 매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제로로 잡히겠죠. 6월물이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로로 잡힐 거. 이렇게 해서 롤오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지 적당히는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풋옵션이 하방 포지션, 옵션이 하방 포지션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좀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 지수가 좀 밀릴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2100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는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거를 받는 건 이제 외국인이 받아줘야겠죠. 밑으로 강력하게 매도할 때 2100포인트 살짝 이탈해서 밑에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어낼 때 외국인들이 요 선물 매도한 게 있으니까 얘네도 매수로 해가지고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뭐가 이렇게 헷갈려? 그죠? 근데 헷갈릴 거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헷갈릴 게 없는데 생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매달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3, 6, 9, 10이라도 들어보세요. 3, 6, 9, 12월 4번 있으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은. 옵션 만기일은 매월 있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옵션 만기일 12번, 선물 만기일은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4번이라도 들으세요. 적어도.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이 매도한 거를 공매도한 걸 청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해서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기관이 매도해서 찍어 누르는 거를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요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결론은 내일 현재 포지션만 보면 2070포인트에서 2000 뭐 한 90포인트 정도가 가장 적당한 타협점이고, 위쪽 아래쪽으로 최대한 열면은 2050포인트는 역시나 뭐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 위쪽으로 최대한 열면은 2130포인트나 요거 살짝 넘는 요 정도까지도 장중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장중엔 요 정도, 그리고 마감에는 요 정도까지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럼 내일은 지수가 좀 약세로 끝나겠네요 라고 요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고, 아이고 힘들다.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밀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긴 밀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내려와서 원바닥으로 가는 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모양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도 여기까지 207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가는 거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역헤드앤 숄더 만드는 것도 요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7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21선도 있고 하니까 여기 내일 요만큼 내려오고 모레 여기 터치하고 이렇게 반등 나오고 하면은 제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제가 예언자는 아니니까. 근데 가능성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은 기회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올라가도 그 이후에 밀려도 마찬가지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730포인트에 740포인트 요 구간에서는 뭐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했죠. 그 외국인이 622억 그리고 기관이 1062억을 매도를 했으면은 거의 1700억 가까이를 매도한 건데, 이 정도면은 진짜로 마이너스 1.5%는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2%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수급이에요. 근데 잘 버텼잖아요 오늘. 코스닥도 생각보다는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조금 밀렸다가도 되는데 잘 안 밀리네요. 61선 이렇게 저항 돌파 실패하고 이렇게 한번 밀려서 44,000원 아래 한번 봐주는 척하면서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좀 아름다운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강한 것 같아요. 잘 안 밀리는 거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가면 좋은 거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 또 재매수 기간 되겠죠. 자, SK하이닉스 얘가 지금 수급이 외국인이 쭉 빠져나가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언제 좋아지느냐. 66,000원 가격적으로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가격은 매집 구간이다. 근데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 요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68,000원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67,000원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67,000원 위쪽에 67,500원 요 구간 안착하면은 21선이 내려오다가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오다 이제 슬슬
꼴이 이렇게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위에서 안착하면은 매수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B하이텍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랑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요 15,000원 여기 넘어와 있을 때도 제가 별말 안 했죠. 왜냐면은 거래량이 그냥 뭐 좋지 않았으니까. 메마른 정도는 아닌데 거래량이 그렇게 좋진 않았으니까. 근데 안 밀리고 잘 버텼어요. 얘는 DB하이텍 이 정도면 거의 안 밀린 거죠. 여기 13,500원 그때 여기는 기회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이후에 뭐 다시 안 밀리잖아요. 잘 버티잖아요. 거기다가 오늘은 15,000원 회복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기존에 여기 올라온 날도 있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올라갈 때 저항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면은 신뢰성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DB하이텍은 이제 다시 매매를 하는 구간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친서를 받았대요. 매우 따뜻하고 멋진 친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만간 긍정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협주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자, 현대일리베이 같은 경우도 9만원까지 벌써 올라왔어요. 맞고 살짝 밀린다라고 하면 뭐 85,000원 구간까지만 가도 다시 한번 사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가면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난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다. 요거 한 15,000원 부분까지라도 내려와 주면은 없는 분들도 다시 사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최근에 경협주 같은 경우 심증은 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6월 다가오면서부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5월부터 식량 이쪽이 당연히 지원이 갈 거다. 이거는 가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DMZ 평화공원이나 뭐 이렇게 뭐 하는 뭐 도로 노는 거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다.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오케이 갔다 와 이래야지 허락 받아야지 우리나라에서 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친서 한번 받았죠. 트럼프가 뭐 이번에 뭐 한국 들렸다 간다고 하죠.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럼 들렸을 때 형 우리 좀 갔다 올게 이러면은 뭐 보내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아니면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난 다음에 한번 보내줄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두 개가 식량하고 DMZ가 현재 가능한 거는 요런 거. 여기서 이거는 작은 거라고 했어요. DMZ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작은 거라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도 아니고 한 족장씩 나가는 거지.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좀 걸릴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러시아랑 뭐 이런 다른 쪽이랑 엮일 수 있는 철도라던가 가스강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러시아랑도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우연치 않게 오늘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뜬금없는데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게 굉장히 뭐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면은 5%로 마감했지만 장중에는 뭐 11%, 12% 갔잖아요. 12% 조금 안 됐죠. 11.85. 그러니까 이런 철도 관련주도 이제 강해주는 거. 거래량 엄청 나죠. 만약에 돌파하면 좋은 거고 돌파 못하고 밀렸다 가더라도 재매수 구간이 된다. 근데 요즘에 패턴이 한번 이렇게 좋아진 종목이 매수 구간을 잘 안 주는 패턴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대하TI 같은 경우도 막 쉬다가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죠. 근데 올라갔다 쪼르륵 밀렸어. 그래도 6,200원을 돌파해 준 거는 좋다. 61선을 뭐 갭으로 그래도 넘은 건 맞는 거잖아요. 오늘 좀 힘이 약했을 뿐이지. 대신 6,200원만 잘 지지를 해주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졌죠. 이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셌던 놈들은 그러니까 요 프롬기술까지 보여드리고, 요것도 대하TI랑 똑같죠. 14,500원 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음목으로 쭉 밀렸는데 14,500원 위에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유지하면 16,500원까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에코마이스터가 오늘 셌어요. 한참 고생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종목 진단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요 구간 6,700원 구간은 이쁘게 진짜 거래량 실어서 너무 이쁘게 잘 넘어와줬습니다. 또 뭐 내일 조금 밀린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61선 6,200원 구간만 유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6,200원만 유지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게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7,000원 중반에서 중후반 8,000원 위쪽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저라면은 반등이 나오면은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죠. 뭐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뭐 그 개장 초에 좋았다가 똑같죠.
이것도 계장치 올라갔다 쪼르륵 밀렸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얘는 61선을 못 넘었어요. 철도주들은 61선을 넘었는데.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61선을 못 넘었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61선 넘어가야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반등은 나왔는데 61선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철도주들이 요즘에 뭐 그동안 뭐 많이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강세를 좀 보였다.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유야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급적으로 들어왔다 정도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지금 최근에 뭐 그러면은 뭐 국가가 뭐 망해갖고 뭐 지수가 밀렸습니까? 화해 이슈로 해서 불안감이 커진 거잖아요. 당장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당장 타격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 양쪽 껴가지고 지수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피해받을 수 있는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왔다. 지금은 수급으로 따지는 구간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기술력이 좋은 기업 내용이 좋은 이런 종목들 뽑아놓고 여기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쪽을 타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수를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수급이 아직 안 들어온 쪽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뭐 큰 엄청난 막 거래량이 붙진 않았지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저는 20만원 요거 살짝 이탈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단은 가면 좋은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사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HLB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여기서 75,000원 돌파 실패하고 이렇게 밀려있죠. 제가 지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항 구간에서 돌파 실패하고 이렇게 밀려서 21선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을 때 살짝 이탈했는데 이거 올라타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 바이오 쪽을 보는 것도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 있는 쪽으로 바이오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HLB 뭐 헬릭스미스 뭐 요 종목 같은 경우 19만원에서 지금 유상증자 이후에 막 벅벅 기고 있는데, 뭐 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그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증자 때문에 좀 그렇다 그러면 신라젠 같은 경우, 신라젠은 그래도 한 달 이상을 지금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 21선도 올라탔겠다. 61선 정도 근처 한번 도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올라탄 다음에 여기서 맞고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추정이에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수급이 들어온 쪽으로는 제 생각에는 전기차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신흥 SEC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뭐 파파파파 올라왔는데, 이거 최근에 올라온 거지 이거 계속 보면은 작년부터 보면은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쵸? 작년에 55,000원에 있던 종목이 지금 쭉 밀렸다가 거의 반토막 났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좋다, 좋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신흥 SEC가 강해졌다. 그래서 뭐 이거랑 같이 볼 종목으로 뭐 상시 EDP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얘도 좀 강한 편이죠. 60은 다 올라타 있고 위쪽에 있잖아요. 다 신흥 SEC 상시 EDP 이쪽이 다 위쪽에 있고, 뭐 MCN 이쪽으로는 뭐 당연히 보고 가야 되는 뭐 LNF라던가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항 한번 맞고 밀렸잖아요. 61선 못 올라타고 저항 한번 맞고 밀렸죠. 그럼 21선 터치하러 가는데 차라리 요런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아니면 강한 놈들 지지선까지 내려올 때 매수를 못할 것 같으면은, 많이 올랐네요 할 것 같으면 요런 놈들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중장기적으로 해서. 힘은 나왔는데 아직 조금 약하니까 돌파를 못한 거 아니에요. 힘이 약하니까 신흥 SC처럼 돌파를 못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조금 센 놈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낫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근데 반등도 역시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먼저 돌파 시도 나오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레벨이 좀 더 높은 거예요. LNF보다 에코프로 BM이 기술적 레벨이 지금은 더 높다.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 LNF를 좋게 볼 수 있다라고 하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을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좀 센 놈, 이런 놈이 이제 한 62,500원 이렇게까지 내려와주면 땡큐 합니다 이러는 거죠. 여기부터 해서 61,000원까지 땡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전기차 관련 쪽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힘이 이미 한번 들어오기 시작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전기차 쪽이. 이거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큰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항은 돌파인데 얘는 60일선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 있는데 뭐 한 55,000에서 54,000 지금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받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빠르진 않지만 조금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겠어요, 이런 게.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려서 얘는 아직 못 갔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좀 아직 덜 들어왔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아예 바닥권에 있는 거, 수급이 안 들어온 거, 앞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를 먼저 사고 싶다, 이런 걸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신라제이나 뭐 이런 거 다 보여드렸듯이, 헬릭스미스나 이런 거 보여드렸듯이 아직 들어올랐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참고하세요. 이거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잘 설정해 놓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뭐 SK 머티리얼즈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순위로 두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이 워낙 많죠.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정리해드리잖아요. 그 영상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나 이런 쪽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요것도 많이 언급드렸는데, 얘도 60일선하고 37,000원 도전 실패하다가 살짝 밀렸죠. 어중간해요.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37,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사던가, 아니면 아예 요 24,000원 근처, 요 24,000원대로 내려와서 21선 부근 왔을 때 사거나, 조금 더 눌리면서 사거나, 아니면 아예 돌파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긴 그 공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쪽을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난달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안 보였어요. 5월에는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못 드렸었죠. 근데 6월은 좀 다른 것 같아요. 6월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나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이나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가 지금 자세를 낮췄죠. 우리는 뭐 너네가 뭘 해도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러더니 ARM 때 한번 고개 숙이면서, 아씨 우리 애플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우리 손녀도 뭐 애플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미국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스파이짓 안 한다, 스파이짓 안 한다라는 이런 각서도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화웨이가 자세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바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화웨이 입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 한번 덤벼봐라 이러다가, 아씨 우리 스파이 안 한다고 각서도 써줄게 좀 풀어줘 이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중국이 저자세로 나오면은, 중국이 자세를 낮출수록 글로벌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게 될 겁니다. 환호가 되고,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돼. 중국의 반응을 보시면 돼. 화웨이의 반응, 시진핑의 반응, 이걸 보시면은 협상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고 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 최우선적으로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1번이 이쪽 4차 산업혁명, 2번이 이제 요거는 테마인데 남북경협주,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뭐 말씀드리고 바로 막 튀어가지고 그런데 뭐 제가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대신 요거는 테마다. 테마니까 테마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잘 끊고 나올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바이오 같은 경우가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다. 이제 12일, 내일이면 13일이니까 HLB에서 뭐 얘기 나오면 뭐 기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항소제약하고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하고 껴가지고 같이 가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뭐 전기차나 뭐 이런 쪽이 그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짜면은 뭐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쪽은 이제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임이든 엔터든 뭐 등등등 돼서 뭐 틈새 시장 공략하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가 주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앞으로 가도 이렇게가 주축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내일 선물 옵션 만기라 오늘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근데 정말 중요한 영상이고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 정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신뢰는 안 돼요. 만기일에 대해서 절대 신뢰라는 건 없어요. 저도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능성을 높게, 확률을 높게 추려놓긴 하지만 무조건 저렇게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만기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인 거. 분석해서 완벽하게 되면은 저걸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는 하지 말고 대신 가능성을 좀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보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요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댓글창 있죠. 숫자 3 하나 남겨주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이 좀 길었지만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복해서 어려운 부분은 한 3, 4번 10번까지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